해치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치라고 불러요.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단면의 재질 표시.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단면의 재질을 표시하는 거. 이게 이제 해치의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지정된 영역의 무늬, 패턴이라고 하죠. 를 표시. 내가 지정한 영역에 어떤 무늬를, 그러니까 패턴을 표시하는 역할. 이게 해치의 역할입니다. 주로 해치의 역할은 재질을 표시하는 역할이 제일 강력합니다. 단면에 또는 지정된 영역에 재질을 표시하는 거. 재질입니다. 재질. 이게 어떤 재질인지, 이게 어떤 질감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해치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해치를 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곡선을 지정해야 합니다. 계곡선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회곡선에만 들어갑니다. 자, 제가 해치를 위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해치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다 쓰진 않아도 좋습니다. 해치라고 하게 되면 여기 internal point, pick internal point와 select object, undo setting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위에 라인 보이시나요? 메뉴가 바뀐 거? 이렇게 싹 메뉴가 바뀝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바운다리를 지정하고, 경계를 지정하고, 패턴, 무늬를 지정하고, 그 다음 색상과 크기와 방향을 지정하고, 그 다음 기타 영역을 지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클로즈.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지정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먼저 경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pick internal point. internal point, pick internal point. 즉 내부점을 꾹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CAD가 알아서 경계를 딱 찾아냅니다. select는 내가 경계를 하나씩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pick internal point 그리고 경계를 클릭. 그럼 경계 알아서 찾아준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패턴을 내가 선택합니다. 패턴이요, 너무 커도 이렇게 나오고 너무 작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얗게 나오잖아요. 하얗게 나오는 이유가 한 개 크기가 안 맞아서.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패턴이 너무 커도 이렇게 나오고 패턴이 너무 작아도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내가 가진 무늬가 경계에 비해서 너무 커요.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내가 지정한 무늬가 요따만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크기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크기를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적당히 맞는 것들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자, 저는 적당히 맞는 걸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얘 지우고요. 다시 해치. 이번엔 셀렉트요. 셀렉트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그 경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지만 이런 경우는 에러가 날 거예요. 어떤가요? 안쪽에는 패턴이 제대로 나오지만
안쪽 경계 안쪽 폐곡선이죠. 폐곡선이 되는 여기는 경계가 패턴이 제대로 나오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패턴이 제대로 나오나요? 이렇게 에러가 나요. 셀렉트 오브젝트를 할 때는 제대로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렉탱글, 서클 이럴 때 폐곡선이죠. 이럴 때 선택합니다. 해치, 셀렉트 어떤가요? 제대로 선택이 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인터널 포인트를 쓰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인터널 포인트, 이런 경우는 그냥 둘 다 쓰셔도 돼요. 자, 봅니다. 해치, 인터널 포인트 어떤가요? 그냥 쉽게 선택되죠? 보통 그래서 인터널 포인트를 많이 써요. 셀렉트 오브젝트보다는 인터널 포인트를 많이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폐곡선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계곡선이죠. 그러니까 해치 그리고 인터널 포인트를 딱 누르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close boundary, 그러니까 닫힌 경계가 cannot be determinated.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계 닫힌 부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간혹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해치의 인터널 포인트를 찍어놔서 그래요.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간단해요. 답은 닫고 해치하고 삭제하고.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쉬워요. 닫아서 그리고 지우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된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왜 셀렉트 오브젝트를 쓰지 않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오픈된 만큼 이만큼 에러가 나요. 인터널 포인트 어떤가요? 패턴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얗게 보여요. 자, 적당히 큰 사이즈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이즈가 안 맞는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 얘는 냅두고 여기가 색상이에요.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보통은 바이 레이어를 따라갑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따라가요. 보통은. 그러니까 레이어를 잘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부터 볼까요? 얘가 크기입니다. 축척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배 1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뭐 2배 배수입니다. 10배 10배 커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각도입니다. 45도. 그러면 45도로 돌아간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거 여기 드래그 하시면 각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드래그 하셔도 돼요. 0도부터 360도까지. 근데 저는 써보니까 직접 여기다 각도를 입력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색상, 크기, 각도를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럼 패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해치, 경계 지정하고, 자, 쭉 내려봅니다. 일반적인 패턴들이 여기 있죠. 자, 네, 0도. 자, 일반적인 패턴들이 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AR, BR, STD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얘가 벽돌이에요.
보시면 AR, BR, STD라고 하는 거 있죠. AR, BR, STD. BR은 블록이란 뜻이죠. 벽돌이란 뜻이고, STD는 스탠다드란 뜻이겠죠. 표준 벽돌이요. 그 다음에 요거 AR, 요건 콘크리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올라가면 솔리드라고 있을 거예요. 솔리드, 색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라데이션은 실무에서 쓰는 거고, 여기 보면 이에요. GIS, RC 10에서 30번까지. GIS면 일본공업 규격이죠. RC면 요걸 뭐라고 부르면 라멘 콘크리트라고 해요. 라멘 콘크리트. 쉽게 얘기해서 철근 콘크리트요. 철근 콘크리트 10번 규격에서 10번, 15번, 18번, 30번 이런 뜻이에요. 간격입니다. 저는 30번 많이 써요. 요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일본 거예요, 일본 거. GIS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맨 아래로 내려가면 유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자,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선도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벽돌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벽돌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AR, BR 스탠다드 이거 쓰시면 벽돌 모양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철근 콘크리트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GIS 30번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워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철근 콘크리트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선 3개를 그리고 중간중간에 원이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철근 콘크리트의 단면 표시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해치 한 번 더 줘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시멘트라는 뜻이죠. 얘가 시멘트잖아요. 그죠? 콘크리트잖아요. 이렇게 2개 주시면 돼요. 시험 볼 때 이렇게 2개 주시면 아, 이거 철근 콘크리트구나 라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는 해치를 2번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서클 반지름 10 라인 자, 옵셋 5mm 2.5mm 필렛 자,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패치 이때 해치는 솔리드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10mm 각도는 30도. 네, 라인 네, 15도. 자, 다시 보시죠. 렉탱글. 자, 해치. 솔리드니까 당연히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겠죠.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GR이라고 적혀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라데이션은 내가 지정한 두 개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혼합되어져서 색상이 바뀌는 현상, 이걸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저녁에 노을 질 때 하늘의 색상이 이렇게 쫙 바뀌잖아요. 이걸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라디언트,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그라데이션을 쓸 때만 여기 색상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그냥 다 바이 레이어를 쓰는 거고, 여기 그라디언트를 쓸 때만 여기서 색상을 지정합니다. 파란색이면 그와 어울리는 게 좌우에 있는 색이죠. 이렇게 두 개 색상 잘 어울리죠. 라이너 그라데이언트, 선형 그라데이션, 실린더, 얘가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인버스, 그럼 이렇게 거꾸로. 자, 그 다음 스피어, 구슬, 반구슬, 커브, 그 다음 반대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도 종종 써요. 사용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해치.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사용자 정의 해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mm라고 했어요. 얘 50mm면 충분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란 얘기예요. 이 축척이 곧 거리 간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축척이 여기 나와 있는 크기 있죠? 이 축척이 곧 간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 치수로 재보면 대충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간격이 50이 되는 거 맞죠? 한번 해보시죠. 사용자 정의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간격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싶어요. 내가 이 간격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어요. 이 위에 나왔던 건 간격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배수로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용자 정의는 이게 배수가 아니고 간격입니다. 간격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100mm입니다. 그러면 100mm 간격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속성 창을 눌러보시면 여기 레이어가 있고 더블이 있습니다. 이 더블을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각각 가로 세로가 100mm인 체크 무늬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를 만들어 보죠. 해치는 보통 파란색을 씁니다. 해치는 보통 파란색을 쓰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해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 속성창에서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레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저 같은 경우도 얘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런 식으로요. 자, 렉탱글 150 콤마 1200. 아이고, 다시 렉탱글 150 콤마 1200 분해하고 옵셋 45mm 라인 옵셋 40mm 옵셋 10mm 옵셋 80mm 다시 옵셋 10mm 60mm 트림. 자, 다시 한번 전체 트림. 자, 레이어 단면은 노란색이라고 했고요. 얘네들 전부 다 노란색이죠. 단면이죠. 그 다음 라인, 여기 입면이고 여기도 입면이고, 그러면 얘만 마감이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죠? 여기에다가 해치를 넣는 겁니다. 해치 사용자 정의 더블 빼고 간격 30mm 각도 45도 해치. 다시 한번 해치 간격 20mm 방향 135도. 이해되시나요? 목재예요. 목재입니다. 그죠? 목재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치를 주셔야 돼요. 다시요. 해치. 자, 여기는 간격이 30mm 45도 이렇게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위에 것하고 이렇게 이 위에하고 아래가 똑같고 얘하고 얘가 똑같게끔 이렇게 해치를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오소시에이티브라고 하는 항목이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오소시에이티브요. 이거 언제 나왔냐면 어레이 할 때 나왔었습니다. 배열할 때 연관 배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요거 연관 해치라고 합니다. 배열할 때, 어레이 할 때는 연관 배열을 꺼야 돼요. 오소시에이티브를 끕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요. 그러나 해치를 할 때는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켜고 작업을 합니다. 얘가 켜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해치와 경계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이동하게 되면 해치를 재계산합니다. 경계를 이동하면 해치를 재계산합니다.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심지어 안쪽에 있던 경계가 바깥쪽으로 나가도 계산되고,
이렇게 바깥에 있던 경계가 들어와도 해치는 재계산됩니다. 이게 연관 해치예요. 그래서 해치에서는 연관 해치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카피. 자, 똑같이 해치를 줄 건데 이번엔 연관 해치를 껐습니다. 어소시에이티브를 껐습니다. 자, 경계를 이동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엔 재계산하지 않죠? 눌러보시면 여기 테두리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동하기. 어떤가요? 해치가 안 따라가죠? 그러나 얘를 눌러보면 경계를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제가 이렇게 움직여 봤습니다. 역시 안 따라가죠?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다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연관 해치는 이런 게 불편한 거죠. 자요. 이거는 연관 해치죠. 어떤가요? 해치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연관 해치, 일반 해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관 해치를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 이번에는 자, 얘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일반적인 벽돌이죠. 그죠? 근데 이 패턴에서 약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패턴의 시작점이요. 자, 보시죠.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란 말이죠. 근데 벽돌이 절반 잠겨 있는 거 보이시나요? set origin이라는 명령을 누르신 다음에 원점을 클릭해 주면 바로 이 오리진부터 해치가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그 다음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공이 되어지길 원해요. 여기서부터 벽돌이 이렇게 쭉 시공되어지길 원해요. 해치, 아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요. set origin 원점 클릭. 그러면 해당 위치부터 패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set origin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해치의 시작점을 내가 임의대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타일 같은 것들의 시공점을 설계자가 지정하여 그 바닥의 타일 모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까요? 아까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요. 여기. 자, 이걸로 보면 좋겠네요. 자, 이동하기. 얘가 이렇게 밖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해치가 여전히 하나로 인식을 해요. 완전히 딱 분리하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separate 해치입니다. separate란 단어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치를 분리하다라는 뜻으로 얘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치가 분리가 됩니다. 해치가 서로 이와 같이 분리가 되는 거죠. 물론 계속 연관 해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자 놀긴 하겠죠. 그러나 분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해치가 분리됐으니까 따로따로 놀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일반적으로 해치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정상이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옵션에 보시면 바로 여기요. 보시면 노멀 아이슬란드 일반적인, 그 다음에 아우터 아이슬란드 이렇게 제일 바깥쪽 경계만, 그 다음
이그노어, 경계 무시하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경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노멀, 일반적으로 경계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이게 노멀이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아이슬란드, 제일 바깥쪽으로만. 그 다음 이그노어, 무시하기.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를 할 때 이렇게 제가 나중에 경계를 나중에 추가해 줬습니다. 이럴 때 셀렉트 오브젝트로 추가해 주면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경계 인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리무브는 경계 제거하기. 경계 제거된 거 보이시나요? 자, 셀렉트 경계 추가하기, 리무브 경계 삭제하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우스로 바탕화면의 오른 버튼을 눌러보시면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을 클릭해 볼까요? 그때 우리가 어떤 거 했었냐면 여기 컬러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커서의 색상을 여기서 바꿔봤을 거예요. 그죠? 여기 리스토어 클래식 컬러를 누르면 초기화로 모든 색상을 초기화 시켜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쓸 거는 뭐냐면 여기 파일 탭이요. 파일 탭. 이 파일 탭의 경로가 지워지면 곤란합니다. 지워지지 않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작업할 때 우리를 서포트 해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파일들이 있는 위치입니다. 맨 첫 번째 보이시죠? 유저의 컴퓨터 이름에 app 데이터에 로밍에 쭉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경로를 복사를 할 겁니다. 자,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F2키를 한 번만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블록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때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아무데나 클릭. 그러면 경로 변경 없이 이 경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복사하셨나요? 네. 그 다음 파일 탐색기를 띄울 겁니다.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 키의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자, 그 중에 어디냐면 여기 즐겨찾기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주소줄입니다. 이거 지우고 여기다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손대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중성 같은 경우 이렇게 볼까요?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요. 다중선 유형은 acad iso.mln 이 파일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파일들이 다 저장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중선은 acad iso.lin, 해치 패턴은 acad iso.pat, 선 모양은 acad iso.lin, 단축키는 acad.pgp 파일입니다. 자, 우리가 볼 건 요 파일이에요. acad iso.pat 찾아보시죠. acad iso.pat입니다. acad.pat가 있고 acad iso.pat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차이점이 뭘까요? 단위. 자, 첫 시간에 단위 설명드렸죠, 그죠? 밀리미터입니다. ISO가 밀리미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ad.pat 파일 오픈해서 수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수정해야 될 건 어떤 파일이요? ISO가 붙어있는 파일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메모장을 띄워 봅시다.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R을 눌러 보세요. 그럼 실행창이 뜰 겁니다. 윈도우 알파벳 R 실행창 뜨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노트패드라고 씁니다. 노트패드 그리고 엔터. 여기 이 실행창에다 뭐라고 쓰냐면 노트패드. 그러면 메모장 실행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acad iso.php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메모장에다 드랍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열릴 거예요. 열어보시죠.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오토캐드 해치 패턴 커스터마이즈 for ISO 스케일링 있죠? 전부 다 이 내용 있죠? ISO 스케일링이란 얘기예요. 밀리미터란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걸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인지도면 그러니까 acad.pat 파일 오픈해 놓고 안 된다고 그러시는 학생이 있었어요. 꼭 매번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ISO 파일입니다. 자, 쭉 내려가면 여기 솔리드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두 줄. 이게 솔리드 패턴입니다. 자, 패턴을 하나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타나지 않게 잘 적어 봅니다. 별표, 플로어, 쉼표, (0, 0, 0, 0, 100, 0, 0, 0, 900, 450, 100, 마이너스 100. 자, 요렇게 하고 저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별표란 얘기가 요 별표 보이시죠? 얘가 패턴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패턴의 이름입니다. 패턴의 이름이고 패턴의 설명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패턴의 그려지는 방향입니다. 얘 0 아닌데 얘 90인데 다시 이렇게 90이요. 선이 그려지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줄은 0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란 얘기고 두 번째 줄은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에 그려지는 방향.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선이 그려지는 X, Y 좌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0,0에서 그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선을 그릴 때 0,0에서 그려라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선이 하나만 이렇게 딱 그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선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선은 0,100에서 그려져라. 0,100에서 그려라. 결국 뭐예요? 계속 0,100에서 그려라. 이렇게 가란 얘기죠. 얘는 900,450 900,450이라는 지점에서 선을 그리는데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간격 띄우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간격 띄우고 100mm 선 그리고. 이해되셨나요? 이게 간격이에요. 점선입니다. 점선. 그러니까 플러스 숫자는 선을 그리란 얘기고 마이너스 숫자는 요 숫자만큼 간격을 띄우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선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장합니다. 파일 저장. 자, 사각형 3000, 3000 해치. 자, 여기 제일 첫 번째에 플로어가 나타납니다. 플로어 클릭해주고 1, 0도.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강화마루 패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강화마루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예요. 0,0에서 선을 그리고 0,100에서 선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0,0에서 선을 그리고 그 다음 900,450에서 선을 그리는데, 자, 450이면 꽤 올라가겠네요. 근데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는데 100mm 선을 그리고 여기 100mm 안 그리고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선 그리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점선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90도 방향은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강화마루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치를 할 때 패턴이 없으면 이와 같이 만들어서 패턴을 사용합니다. 패턴이 없으면 패턴을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자, 다음 또 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어떤 거냐면 acad iso.lim 파일입니다. 아, 이거 하기 전에 이건 다 썼죠?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아직 안 하셨구나. 자, 이제 다 됐으면 이렇게 세 줄은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저장. 그 다음 acad iso.lim 파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오픈해 봅니다. 자, 오픈해 보시죠. acad iso 라인 타입, ISO 라인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definition 파일, 정의 파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여기다가 쓰면 돼요. 별표 my center, 쉼표 center, 모양 자, A, 그 다음에 10mm, 2mm, 마이너스 2mm, 2mm. 자, 저장 한번 해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해치랑 똑같습니다. 별표부터 선 종류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고, 마이센터는 선의 이름이고 그 뒤에가 주석입니다. A가 표현하다, 쉼표, 선의 길이, 이거 거꾸로 썼다. 마이너스 2mm, 플러스 2mm, 마이너스 2mm. 10mm 그리고 마이너스 2mm 간격 띄우고 2mm 그리고 마이너스 2mm 간격 띄우고. 이게 해치 패턴, 선 종류입니다. 중심선, 선 모양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 중심, 빨간색이죠. 그 다음 로드, 자, 마이 센터. 자, 마이 센터 들어왔네요. 라인, 선의 모양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긴 선의 길이가 10mm, 여기 간격이 떨어졌죠? 이거 마이너스 2mm. 조그만 선 그려졌죠? 2mm. 간격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mm. 마이너스 값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세요. 2mm만큼 그리지 마세요. 간격 띄워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센터를 적용해 봤습니다. 라인, 어떤가요? 선이 많이 긴 거 보이시나요? 이거 2개 들어갈 때 요거 하나 들어가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까지인데 하나, 둘, 셋, 거의 3배 이상 차이, 3배 차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축척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쓰세요 라고 했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acad.pgp 파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 내용 지우고 저장하고 그 다음 acad.pgp 파일입니다. 이 acad.pgp 파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프로그램 파일이에요. 그래서 인치 밀리미터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acad.pgp 파일 하나 오픈해 보시죠. 있습니다. acad.pgp 파일이에요. 이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은 이렇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한참 내려가야 돼요. 쭉 내려갑니다. 쭉 한참 내려가야 돼요. 바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3A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이 앞에가 단축키입니다. 단축키고 쉼표 그리고 별표 쓰고 전체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단축키가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이잖아요. 우리가 단축키가 L이네요. 그죠? 근데 LL 그러면 라인이 되네요. 자, 찾아볼까요? 제가 단축키를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LL. 네, 만들어 놨네요. 단축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LL 두 번 누르면 라인 그려주세요 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LL 두 번 누르면 라인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설계자가 단축키를 다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무 나가면.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혹은 본인들이 외우기 쉽게 단축키를 다 만들어서 씁니다. 바로 여기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단축키 단축 명령이라고 하고 쉼표 쓰고 별표 쓰고 명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단축키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라인 찾으셔가지고 이렇게요. LL 쉼표 그 다음 별표 라인 이렇게 하시고 저장한 다음 CAD를 껐다 키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L 두 번 누르면 라인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